예, 안녕하십니까. 퇴사를 참 많이 30번 이상 해본 바로 그놈입니다. 퇴사를 많이 했지만 퇴사에도 기본적인 예의,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. 그럼 어떻게 퇴사하는 게 예의 있게 퇴사하는지, 회사와 잘 일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제 경험적으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퇴사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. 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은 또 다른 회사에서 시작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끝난 퇴사하는 그 회사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뜻이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퇴사에도 예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퇴사하면 그 회사 건투도 안 할 거야. 오줌도 안 살 거야. 쳐다도 안 볼 거야. 라고 말을 하지만은 언젠가 또 만나게 될, 한 번 만난 사람은 또 다시 만나게 되더라고요. 다시 안 볼 것 같지만은 30년 지나서 또 볼 수도 있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항상 다가오더라고요.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. 만약에 끝이라고 했었으면 또다시 만났을 때 악연인 게 되겠죠. 그죠? 인연과 악연 사이 참 오묘하네요. 최악의 비매너 퇴사 유형,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34%, 멀쩡히 일을 하다가. 근데 여기서는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.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퇴사란 최소한 한 달 이전에는 통보를 해야 된다. 회사에 말해야 된다 하지만은 그런 규정, 회사 내규는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리고 퇴사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을 때 그다음부터 회사 책상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상당히 서로가 부담스러워요, 사실은. 퇴사한다고 했는데 그 친구한테 다시 일을 맡기기도 새로운 일을 시키기도 어렵고 마찬가지로 앉아있는 나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하고 앉아가지고 그렇다고 그것을 인터넷만 뒤집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퇴사 의사 밝히는 게 한 보름 정도 전에 이제 이달 말로 저 퇴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. 뭐 2, 3일 전에 갑자기 저 그만둘게요. 이건 진짜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. 이건 회사한테도 준비할 시간 줘야 되거든요. 그죠? 내가 퇴사했을 때 나를 대체해서 인력을 뽑거나 아니면 정년 배치를 하거나 업무 조정을 하거나 해야 되니까.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한다. 이건 제가 뒷장에서 말씀드릴게요. 제가 이제 퇴사에도 예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거 작성을 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이제 인수인계를 보면 그 친구의 인성과 태도를 알 수 있어요. 세 번째가 이제 퇴사한다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건태 관리, 업무 태도 불성실해지고 특히나 제일 나쁜 놈들이 이런 놈들이죠. 나 어느 어디 회사 입사하는데 월급 많이 받고 그랬어, 막 그랬어. 너는 왜 여기 다니고 있어? 너도 옮겨. 이렇게 말하는 분들 꼭 있습니다. 제일 악질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회사 기밀 내부 자료 유출. 그거 가져가봤자 어느 회사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죠? 별 도움 안 됩니다. 그거. 굳이 지금 있는 회사 거 갖고 와봤자 소용없고 스스로 그거를 본인이 한 일 같으면 새롭게 창작하시고 만들어 가세요. 새로운 회사에서. 굳이 지금 있는 회사 거 가져가서 어떻게라도 써먹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잘난 척 한번 해보고 싶은 그거 별로 소용없습니다. 진짜 이루고 싶은 마음이죠, 그죠? 사람 싫어서 그만두지 말라라는 게 제 철학이에요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. 대부분이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없어서 이 회사가 뭐가 해서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라고 말은 하지만은 꼭 한 놈이 있습니다. 그죠? 최소한 한 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최소한 한 놈이 있습니다. 진짜 나갈 때 이러고 시작할 때 뺨이라도 발로 한 커트 차고 지나는 발이라도 넘어뜨리기 뭔지 좀 해보고 싶은 진짜 소심한 복수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 있습니다. 퇴사 이유가 뭐냐라고 그러면
다 임을 하고 싶어요. 그죠? 퇴사들하면 이제 뭐 대표나 인사팀장이나 이제 담당 임원이 이제 면접을 하자라고 뭐 그것도 말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합니다. 퇴사 면담이라는 걸 또 회사마다 또 그런 절차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. 퇴사 이거 뭐냐? 라고 물었을 때 왜 갑자기 퇴사에 열심히 일하더니 라고 했을 때 속에서 나옵니다. 그건 너 때문이야. 왜 그걸 몰라? 라고. 근데 그 사람은 알고 있을까요? 바로 너 때문에 내가 퇴사한 줄을?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절대 그놈은 모릅니다. 바로 나 때문에 네가 퇴사하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매니저, 대표, 팀장, 임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이해를 못하는 거죠. 퇴사할 때 업무 인수인계 쓰는 거 보면 아, 이 친구의 인성과 태도와 성실성을 알 수 있어요. 어떤 분들 보면 있지 않습니까? 진짜 업무 인수인계서 있지 않습니까? 진짜 근성근성. 업무 인수인계서는 있지 않습니까? 남겨치고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. 또 그걸 또 업무 인수인계서를 가지고 퇴사 수리에 포함되니까요. 그죠? 그래서 인수인계서를 쓰는 거 보면 아, 그 친구의 성실성과 또 그 친구의 인간성이 다 드러나더라고요. 그래서 퇴사는 업무 인수인계. 바로 이게 가장 큰 예의더라고요. 조직의 지혜를 남겨라는. 어찌 되었건 이 회사는 그동안 나한테 돈을 준 거예요. 그죠? 월급을 준 거예요. 그럼 그렇게 말하죠. 그죠? 아씨,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가지고 결코 기업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가치 이상의 월급은 주지 않습니다. 왜냐? 기업이기 때문에. 기업은 뭐죠? 투자 대비 효의, 효용, 효과, 창출이에요. 그죠? 그걸 통해서 결국은 수익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죠? 월급은 내가 한 만큼을 받는 거예요. 임원들 월급 많잖냐. 임원들은 그 욕값입니다. 우리 일반 직원들, 임원들 욕 많이 하죠, 그죠? 그 욕값이 포함돼가지고 임원들 월급이 더 많은 겁니다. 어찌되었건 조직은, 이 기업은 나한테 그동안에 내가 살 수 있고, 내가 밥 먹고, 옷 입고, 할 수 있는 월급을 준 거기 때문에 그 조직에 지혜를 남겨라. 업무 인수인계서부터. 조직에 사람을 남겨라. 다시 안 볼 사람들 아니고 다시 볼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. 거의 100% 맞습니다. 다시 볼 사람들이에요. 조직에 자산을 남겨라. 내가 근무했던 전 직장이 잘 나가면 나도 이직한 이 회사에서 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조직이 퇴사하는 지금 현재 그 기업이 이 회사가 더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알 수 있는 비단 내가 이 회사 업무 때문에 했던 일도 있지만은 업무하다 보면 다른 회사들 경쟁사 또는 뭐 경제 상황, 사회 정책, 문화, 정보, IT 포함해가지고 이런 모았던 자료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. 그것도 다 남겨주세요. 조직에. 그리고 그 조직에 내 이름을 남겼어요. 아, 누구누구 여동기? 아, 그때 일 참 잘했었지. 이거 이직할 때 있었습니까? 소위 가장 큰 걸들이 뭔지 아십니까? 레퍼런스 체크예요. 경력직 같은 경우는. 레퍼런스 체크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직인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가지고 레퍼런스 체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때 그 친구 어떻게 했나? 그 친구 어땠어? 일 잘했어? 뭐 했어? 라는 게 레퍼런스 체크예요. 내가 이직하려고 딱 모든 게 결정 난다 하더라도 이 레퍼런스 체크에 걸리면 입사가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. 나의 이름을 남기세요. 그리고 그 조직의 나의 흔적을 내가 했던 업무 자체를 아이고 너 나 그만뒀는데 아주 티도 안 나, 뭐도 안 나. 그럼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, 그죠? 그 조직의 나의 이름과 나의 흔적과 내가 했던 자산과 가졌던 자산과 또 그 조직의 사람들 내가 알고 있던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한 지혜를 남기고 퇴사하는 게
가장 좋은 방식이고 계속적인 나의 이직과 퇴사 또 나의 마지막 최종 목표지인 궁극적인 도달하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오늘도 구독 부탁드리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